내가 드디어 뉴스 촬영을 하게 됐구나. 신난다. 신입 감독님, 카메라 세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카메라 배치를 한번. 그러면 이게 여기 누굴 비친 거지? 잠깐 이거는 여기가 그 이거 가려 뭐지 이거? 잠깐 이게 이거 치워야 될 거 아니? 이거 뭐 또 여기 있어 이거? 이거 카메라 배치가 다 헷갈리네.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드디어 뉴스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카메라 배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러세요? 얼른 알려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카메라별 임무 파악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언어는 자막이나 나레이션이 없어도 관객과 시청자가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으나 화면상에서 피사체의 움직이는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라인이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중심으로 피사체를 전방 180도 선에서 촬영하는 원칙입니다. 일관된 방향, 공간을 제시하는 가상의 선을 말합니다. 카메라 포지션을 결정할 때 이 가상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두 사람이 마주보며 대화를 하는 화면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며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던 피사체가 다음 화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져서 영상물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상 문법을 이해하고 원칙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자나 관객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르별 프로그램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입 감독님께서 장르별로 프로그램을 분류해 보시겠습니까? 장르별로 프로그램을 분류하면 드라마 부문, 시사 교양 부문, 예능 오락 부문, 보도 부문, 스포츠 부문 그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카메라 포지션은 장르별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포지션을 보여드리면 그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알아맞혀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요? 예, 기본 카메라 포지션별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카메라 1번,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요. 무대를 기준으로 배우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세트의 양쪽에 위치하는 카메라가 1번, 3번입니다. 촬영 콘티에 맞춰서 화면 구성을 위해서 조금씩 포지션을 이동하기는 하죠. 그리고 2번 카메라입니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대 전체가 보이는 중앙에 위치합니다. 카메라 1번, 3번이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좌우로 위치를 수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카메라 4입니다. 4번 카메라. 주로 ENG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1, 2, 3, 4의 카메라가 무대에서 배치된 모습입니다. 이 배치로는 어떤 장르를 촬영할 수 있을까요? 이 배치 많이 익숙한데요.
혹시 그 드라마 스튜디오 카메라 배치에 쓰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스튜디오에서의 드라마 촬영은 촬영 콘티와 대본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대본을 읽고 드라마의 성격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촬영에 임합니다. 촬영 전에 드라이 리허설을 통해서 배우들의 동선 및 소품, 조명, 음향 등을 확인해서 카메라 포지션을 정하고 촬영 콘티에 맞는 촬영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수정해서 카메라 리허설을 한 다음에 촬영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ENG 카메라가 3대, 카메라 7번의 지미집 장비까지 동원된 배치도입니다. 어떤 장르를 촬영할 때 쓰일까요? 시사 교양 부문의 카메라 포지션입니다. 뉴스를 촬영할 때도 이 배치를 활용합니다. 큐시트나 대본을 읽고 분석해서 출연자의 동선이나 좌석 배치를 확인한 후 무대의 규모를 바탕으로 카메라 포지션과 카메라 기종 선택, 그립 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해서 촬영하도록 합니다. 카메라 1, 2, 3번 외에 4번, 5번 카메라는 1번, 3번 옆에 위치하죠. ENG 카메라 6번 카메라로 무대 앞에 좌우에 위치합니다. 카메라 7번 지미집입니다. 지미집 카메라로 무대 뒤쪽에 위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예능 오락 부문의 배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의 경우 예능 오락 촬영은 큐시트나 노래 가사, 콘티 대본을 참조해서 무대의 규모, 출연자의 수에 반하여 카메라 기종 렌즈 및 그립 장비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스텝 회의를 통해 카메라 수량 포지션을 정하여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1번에서 3번 카메라는 고정 카메라이기 때문에 4번 카메라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4번, 5번, ENG 카메라로서 무대 앞과 좌우에 위치하며 핸드헬드 카메라로 카메라 위치를 자주 변동합니다. 카메라 6번, 카메라 레일을 사용해서 레일 위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이죠. 그리고 카메라 7번, 8번, 지미집 장비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무대의 좌우, 앞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드라마 촬영 시엔 한 대의 ENG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본을 보며 현장 상황을 보고 즉석에서 배우들의 동선을 확인하며 콘티를 작성해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매번 카메라 포지션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게 되겠죠. 다음은 스포츠 부문 카메라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촬영은 종목에 따라 경기장 규모가 다르며 실내, 실외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규칙을 갖고 있어 종목에 따라 카메라 포지션 선택 방법도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스포츠 경기 카메라 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카메라 1. 스탠더드 카메라로 경기장의 중앙 상단부에 위치합니다. 카메라 2. 스탠더드 카메라로 카메라 1 옆쪽에 설치합니다. 카메라 3, 4. 스탠더드 카메라로 경기장의 중단부나 하단부에 주요 선수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합니다. 카메라 5. 경기장의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카메라 6, 7. EFP 카메라로 경기장 상단에 포진하여 경기의 흐름을 슬로 모션으로 보여줍니다. 카메라 8. JJ 카메라로 경기장 사이드에서 부감 및 관중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대본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을 분석한 후에는 장르별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르별 프로그램 분류는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쇼 오락, 뉴스,
스포츠 등으로 구분하는데 좀 더 세분화하면 야외 촬영과 스튜디오 촬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스포츠의 경우 종목별로 세분화되겠죠. 드라마 연속극의 경우 스튜디오 촬영과 야외 촬영으로 나눕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3명에서 5명으로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고요. 스탠다드 카메라, EFP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멀티 카메라로서 케이블이 연결돼서 부조정실에서 촬영 즉시 편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야외 촬영은 ENG 카메라 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카메라 자체에서 직접 녹화하여 나중에 편집실에서 편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복잡한 사고씬, 전쟁씬 등 경비가 많이 드는 과정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한 번에 녹화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촬영 장소에 따른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한 후 그립 장비를 설계하죠. 그리고 카메라 위치를 선택하고 대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동선을 파악하고 세트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카메라 위치를 정합니다. 야외 촬영 시에는 현지 여건에 맞는 기후, 태양광, 배우의 동선 등을 고려해서 카메라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드라마 촬영은 보통 시대극과 사극으로 구분하며 단막극, 주말극, 일일극, 미니 시리즈 등으로 구분합니다. 촬영 장비의 발전으로 드라마 단막극이나 주말, 미니 시리즈 촬영의 경우 영화용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죠. 이로 인해 영화용 장비와 방송용 장비가 비슷하게 융합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스튜디오 촬영 시 카메라 포지션별 임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더드 카메라 1, 3은 무대의 양쪽에 위치하여 배우들의 동선에 따라 주로 타이트 숏을 구사합니다. 카메라 2는 무대의 중앙에 위치하여 전체의 흐름 및 분위기 설정 숏을 구사하고, 카메라 4의 경우 ENG 카메라를 사용하며 스탠더드 카메라가 무대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가 배우들의 모습을 프로필 숏이 되지 않도록 정면 숏을 보여주며 세트가 아닌 불필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숏을 구사합니다. 야외 촬영 시에는 메인 카메라로 ENG 카메라를 사용하여 야외 촬영 특성상 한 대의 카메라로 운영하며 콘티에 의한 숏을 구사할 때 매번 카메라를 이동하여 카메라 포지션을 선택하고 녹화합니다. 시사 교양 부분은 먼저 프로그램의 성격 규모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큐시트 및 대본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연출자와 스태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위치를 선택하는데요. 이때 스튜디오와 세트의 크기, 출연진의 인원수 등을 고려해 카메라의 수, 렌즈를 선택하고 레일, JJ 등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사 교양 부문 카메라 포지션별 임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탠더드 카메라 1번과 3번은 무대를 중심으로 좌우로 위치하여 주로 패널들의 토크 모습을 자유롭게 타이트 숏으로 보여주며 패널들이 준비한 자료도 타이트한 숏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카메라 2번은 무대 중앙에 위치하며 사회자의 모습을 BS 또는 WS로 보여주는 메인 카메라로서 카메라 스탭들의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 4번과 5번은 카메라 1, 3번 옆쪽에 위치하여 패널들의 그룹 숏 또는 오버숏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6번은 ENG 카메라로 무대 앞과 좌우를 다니며 주로 관중들의 리액션 숏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7번과 8번은 JJ 카메라로 무대 앞쪽과 뒤쪽에 위치하여 부감숏과 관중들 위로 무빙하며 프로그램 시작과 끝을 알리는 타이틀 숏, 클로징 숏을 구사합니다. 예능 오락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성격 규모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기존 공연장, 야외 공연장 등을 파악하죠. 프로그램의 성격상 장소에 따라 스튜디오, 중계차, 생방송, 녹화방송 등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큐시트 및 대본, 콘티 대본 등을 분석, 숙지합니다. 출연진의 유형, 숫자, 동선, 방청석의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메라 위치를 선택하는데요. 상황을 분석하여 카메라의 수량, 렌즈의 종류, 부감대, 레일, JJ, 스테디캠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야외 공연 시는 태양광을 시간별로 사전 체크하고 세트와 카메라의 거리를 계산하여 거리에 맞는 렌즈를 배치하고 카메라 부감대로 인한 관중의 시선, 확보를 위한 예비 좌석 확보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능 오락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동선이 복잡하고 주로 쇼 형식의 다양한 움직임이 많으므로 큐시트 및 가사 콘티대본을 체크하여 카메라 포지션별 영상에 참조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 시 카메라 포지션별 인물을 알아볼까요? 스탠더드 카메라 1번과 3번은 무대를 중심으로 좌우로 포진하여 메인 피사체의 타이트 숏을 위주로 보여주며 카메라를 좌우로 트러킹과 달리 인아웃, 붐 업다운, 줌을 사용하여 적절한 약동감을 묘사합니다. 스탠더드 카메라 2번의 경우 무대 중앙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분위기 숏과 좌우 카메라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는 메인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4번과 5번은 ENG 카메라로 무대 앞과 좌우에 포진하여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며 주로로 앵글과 핸드헬드 무빙을 하여 생동감 있는 영상을 창출합니다. 카메라 6번은 레일을 사용하며 음악의 리듬에 맞춰 좌우로 이동하며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7번과 8번은 JJ 카메라를 사용하여 무대의 좌우, 앞, 뒤로 포진하여 무대와 관중들 위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카메라의 줌과 기울기 조정으로 약동감 있는 앵글을 구사합니다. 다음으로 뉴스 부문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성격 규모를 파악하는데요. ENG 뉴스, 스튜디오 뉴스, 사건 현장 중계차 뉴스 등 프로그램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과 현장 상황을 면밀 검토 파악하며 뉴스 시간과 큐시트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위치와 수량, 그립 장비를 선택합니다. 스포츠 부문은 먼저 스포츠 종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규모를 파악한 후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스포츠 규칙을 검토하고 카메라의 위치와 수량, 그립 장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부감대를 설계합니다. 펜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촬영할 때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카메라의 바디는 움직이지 않죠. 바디를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렌즈 부분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상태가 있냐 하면, 첫 번째, 피사체가 너무 넓을 때,
넓을 때 움직이면서 이 광범위한 상태를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좌우에 피사체를 연속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하죠. 세 번째는 좌우에 두 피사체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한 컷으로 나눠서 찍지 않고 한 번에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틸트입니다. 펜은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수평을 이야기한다면 틸트는 수직이죠. 그래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촬영할 때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를 중심으로 상하로 렌즈만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을 틸트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틸트 업, 틸트 다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데요. 달리입니다. 달리. 다리가 있는 것처럼 달린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카메라를 이동차, 이동차에 얹어서 혹은 페데스탈에 장착을 해서 앞으로 뒤로 지금까지는 좌우 위아래였지 않습니까? 달리는 피사체로 다가가거나 멀어질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트래킹은 무엇이냐 하면 트랙은 기차의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피사체가 움직일 때 같이 기차처럼 레일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을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인,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 가면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혹은 또 지미집, 요즘에는 크레인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서 촬영하는 이런 그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일단 크레인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크레인은 카메라를 장착해서 아주 높이 혹은 좌우, 대각선 이렇게 자유롭게 촬영할 경우에 크레인 샷을 사용하죠. 카메라만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카메라맨이 탈 수 있는 경우, 카메라맨이 직접 타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미집 같은 경우는 직접 타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디캠이 있습니다. 스테디캠은 무엇이냐면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직접 촬영하는 겁니다. 네, 스테디라는 것이 지속되다라는 뜻 아닙니까? 지속되고 수평적이다라는 뜻인데 이 스테디캠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촬영자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촬영하는 방법을 스테디캠 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카메라와 피사체의 각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촬영하는 카메라의 높이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카메라의 높이에 따라서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아이 레벨 앵글, 그리고 사선 앵글로 구분하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각 앵글을 이해하시고 실제로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앵글은 부감슛이라고도 부르며 카메라가 피사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묘사에 사용되고 스포츠 촬영 시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며 적막감, 왜소함, 고독감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로우 앵글은 안각슛이라고도 부르며 카메라가 피사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건물을 아래서 위로 올려 찍으면 웅장하며 위압감이 강조되며 인물일 경우 권위와 위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레벨 앵글은 카메라가 피사체의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앵글을 말합니다. 일상생활과 비슷한 시선이기 때문에 평범하고 안정감은 있지만 단조로운 표현이 되기 쉬우나 왜곡되지 않아 중립적인 보도 영상에 많이 사용됩니다. 사선 앵글은 카메라를 좌우로 비스듬히 기울여 촬영하는 앵글을 말하는데요. 사선 앵글은 긴장감과 불안감 등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샷으로 촬영자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도록 확실하게 기울어지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샷의 크기를 사이즈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상의 어느 만큼의 넓이와 크기를 보여줄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샷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배경의 사이즈와 인물의 사이즈로 구분하는데요. 배경의 구분은 익스트림 롱샷,
롱샷, 미디움 샷,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구분하고요. 인물의 경우 클로즈업, 바스트샷, 웨스트샷, 니샷, 풀 피규어샷, 오버숄더 샷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소개되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해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배경으로 구분하는 숏으로서 익스트림 롱숏은 상당히 넓은 장소나 먼 거리를 보여주며 다음 장면을 암시하도록 하는 설정 숏입니다. 일반 롱숏은 화면 속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숏을 말합니다. 미디엄 숏은 피사체의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숏이며 보통 인물은 두세 사람의 상반신 정도가 포함되는 샷입니다. 클로즈업 숏은 피사체의 한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켜주는 숏이며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은 피사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주어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숏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별로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저 잠깐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PD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기본기가 되어 있는 친구라고 칭찬을 엄청 들었거든요. 얼른 촬영장으로 오래요. 이런 칭찬까지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까지 들으셨다니 정말 기쁘네요. 오늘은 이만 촬영장으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